장영실이 처음 궁궐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태종 때예요. 그런데 이 태종 때부터 장영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파악하고 최고의 과학자로 키운 인물은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장영실은 관직에 진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 장영실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 소주 항주 사람이고 중국계 출신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기생이었는데 관청에서 일하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은 그의 어떤 능력만을 정말 보고 파격적으로 관직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신하들이 반대가 매우 심했어요. 그렇지만 세종도 물러서지 않죠. 인재 등용할 때는 그 능력 본위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신하들을 설득해 나갔고 결국 세종의 기대에 장영실이 부응을 하죠. 장영실은 세종의 명을 받아 국가의 과학 프로젝트를 대부분 주도를 하게 되었고 이것은 간이대와 같은 천문관측기구라든가 천평일구와 같은 해시계 그리고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인 자격루가 있어요. 세종은 이제 자격루를 만들었는데 비록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였지만 만약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정말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영실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 이 장영실이라는 정말 탁월한 인물이 배출되면서 세계적 수준의 어떤 과학국가가 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황희정승을 등용한 장면도 상당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황희정승 하면 조선 최고의 재상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세종이 왕이 오르는 과정에서 반대를 하는 그런 또 이력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황희는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세 번째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면 이것이 하나의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 태종의 입장에서는 황희가 이 반대하니까 상당히 좀 뭔가 이렇게 문제를 삼았고 결국 유배의 길에 오르게 돼요. 황희정승이. 그런 황희가 이제 세종이 왕이 올랐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자신은 정치 인생 끝났다. 내가 반대했던 사람 왕이 올랐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종이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정 등에 등용되면서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의 재상이 되었고 이 황희정승 이외에도 세종시대에는 유관이라든가 허조 맹사성 등과 같은 능력 있는 재상을 발탁을 해서 국정을 정말 안정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대에는 각 분야별로 바로 이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양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하는 세종의 그런 안목이 큰 작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종은 시스템을 통한 인재 확보에도 상당한 그 노력을 기울여서 마침내 1420년 경복궁 안에 바로 이 집현전이라는 학문 연구기관을 설치합니다. 정종 때도 집현전이 있긴 했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기관이었는데 세종은 즉위와 함께 집현전을 완전히 국가기관으로 승격을 시켜서 학문의 중심 기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현전에서는 재행연소자라 해서 재주와 행실이 뛰어나면서도 젊은 인재들을 대거 이제 모아서 왕명으로 많은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이것을 해결하도록 한 거죠. 그렇게 집현전에 모여든 대표적인 학자들이 신숙주, 성산문, 정인지, 최항 이런 인물들이었고 37년간 존속하면서 세종, 문종, 단종 시대까지 이곳에서 정말 학문이라든가 문화 활동 등이 대거 완성이 되게 됩니다. 집현전이 위치했던 곳은 지금 현재 경복궁 가보시면 수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바로 이 자리가 당시에 집현전이 설치된 곳이었고 왕이 주로 이제 집무하는 사정전이라든가 근정전하고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모습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세종이 집현전에 대한 관심이 컸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집현전 학자의 의혹이 함께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집현전에는 주로 옛날 제도에 대한 해석과 함께 정치 현안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주택에 관한 옛 제도를 조사한다거나
중국 사신이 왔을 때의 뭐 이런 접대 방안, 또 염전법, 소금에 관한 연구, 외교 문서 작성,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약초 조사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그 성과들을 계속 이제 받아서 세종이 이것을 정책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중국 집현전의 설치는 왕이 혼자의 어떤 그 뭐 독단적인 권력으로 정책을 하지 않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확보한 후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